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 대사증후군 87번, 대사증후군 87번 동영상, 그러니까 회복운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걸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 달이라도 좋고, 충분히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될 때까지, 기억이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동영상 것도 자꾸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대사증후군 87번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모래주머니 중량을 적용할 때 이게 언더냐 오바냐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더와 오바를 여러분 뭐 왼쪽 발목이나 옆구리나 뭐 왼손이나 이렇게 뭐 호주머니나 이렇게 차고 있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언더인지 오바인지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중량, 뭐 오바 중량을 계속 차고 있다든가 언더 중량을 계속 차고 있다. 근데 컨디션이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저희 아내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 보는데 일단 무작정 저는 그래요. 저의 상황, 그러니까 저의 상황과 저희 아내 상황을 이제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이걸 고지고대로 막 따라한다든가 막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한테 적용하실 때도 저의 상황과 저희 아내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면 나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죠? 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나쁜 결과가 있는지 일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컨디션을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셔야 저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동영상을 저희 아내 상황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제 상황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이시고 참고용을 하세요. 참고용. 그죠? 자, 저희 아내는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좋아진 케이스고 저희 아내는 좀 몸이 아직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가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은 그 대사증후군 87번 동영상 원리 동영상이 나오고 그걸 또 저희 아내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보기에 하여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주 듣고 있는 걸 제가 봤고 그 동영상을 충실히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복 운동하는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게 언더인지 오바인지 자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접근 방식 혹은 접근 태도 이게 상당히 좋아진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컨디션도 좀 한 며칠 동안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보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 아내는 원래 왼쪽 다리에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갔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현재까지도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왼발에 1250 이렇게 차고 있고 그죠? 또 왼쪽 호주머니에 110 이렇게 넣고 있고 또 윗배 오른쪽 윗배 그 위장 쪽에 벨트 수건에서 벨트 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왼손 850 뭐 그렇게 차고 있고 모자 또 쓰고 있고 모자 대신에 이제 헤어밴드 이런 거 해서
70g인가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또 간간히 뭐 오른쪽 뒷주머니에 뭐 110g 정도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뭐가 발전됐나 하면, 이걸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누워서 보충을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정 중량을 활용해서 누워서 보충을 하면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이라 해봐야 뭐 아주 오래는 아니고, 이제 대사증후군 87번 동영상이 나오기 전과 후가 약간은 지금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보다 이렇게 누워있을 때 컨디션이 더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난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누워있을 때 왼쪽 다리에 더 채워봅니다. 더 채워보고, 뭐, 1kg,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왼발은 안쪽, 오른발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이 약하거든요. 왼발은 안쪽, 왼쪽 다리는 안쪽,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힘이 약하고, 옆구리는 오른쪽이 약해요. 오른쪽이 약하고.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이 부족해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고 해서 왼쪽 다리를 1250을 찼었는데, 이제 활동 중량이죠. 바깥에서 활동할 때 1250을 찼는데, 일단 누워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게 자꾸 언더로 보이더라고요. 언더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채워봤습니다. 채워보고, 뭐 또 직접 차기도 하고 하는데, 1kg 정도를, 어떤 때는 뭐 500만 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kg를 찼다, 500을 찼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500을 찬다는 건 좀 오바란 느낌이 드니까 500을 찼겠죠. 또 1kg를 차서 좋다라는 거는 1250이 언더기 때문에 1kg를 추가로 차니까 더 좋다고. 뭐 1kg를 추가로 차면 손도 그만큼 더 올려줘야 되죠. 누워있을 때. 예. 그게 보충할 때는 뭐 윗배, 가운데 배 이런 쪽으로 좀 올리기도 하고, 2kg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가운데 배는 1.5kg 뭐 이렇게 좀 보충하는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었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왼쪽 다리에 1kg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채워보니까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게 언더였다는 거죠. 왼쪽 다리가 1250이 언더였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내가 있는 그대로 차근하게 설명드리니까, 자, 분석을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1kg를 누워있으니까, 이제 일어서 있을 때는 천을 더 차보면 2250이 되니까 활동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죠? 천을 더 차고, 혹은 500을 더 차고, 이렇게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이 말은, 내가 왼쪽 다리에 차고 있는 1250이 부족한 중량, 언더 중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다리만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워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천을 차니까 좋았어요. 근데 한 세 번째쯤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날 수 없어요. 세 번째쯤인가 이러보니까 컨디션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옆구리 쪽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옆구리 쪽을.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저는, 이제 옆구리 문제가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이제, 옆구리 쪽을 조금 더, 누워있을 때 물병을 옆구리 쪽, 오른쪽 옆구리 쪽에다가 물병을 뒤집어서, 그죠? 물병 꼭지가 바닥에 닿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는데, 처음에는 한 개 정도만 기댔다가, 나중에 보니까 두 개 기대니까 더 좋다. 그리고 또 두 개를 기대는데 그 위에다 물병 그 윗부분 있잖아요. 물병이 이렇게 옆구리에 기대 있으면 요 위에다가 물병 요 모퉁에다가 이래 2kg짜리나 이렇게 1.5kg짜리나 이렇게 기대 놓으면 이게 눌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옆구리 쪽에 힘을 더 주니까 또 컨디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컨디션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다리도 언더였고 옆구리 쪽도 아직은 약했다. 이런 뜻이겠죠. 왼쪽 옆구리를 물병을 한 개를 기댈 때보다 두 개를 기대니까 더 좋고,
두 개를 기댈 때보다 거기다 모래주머니를 한 개 걸쳐 놓으니까 얹어 놓으니까 더 좋다는 거는 옆구리도 언더였다는 거죠. 언더였다는 거죠. 더 좋아졌으니까 몸이 더 편하다고 느껴졌으니까 언더야. 그러니까 중량을 올렸는데 몸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언더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올려놓으면 좋고 또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면 1시간,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지나면 컨디션이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또 누워서 보충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 옆구리와 왼쪽 다리에 그 옆구리와 왼쪽 다리도 또 보충이에요. 그게 보충의 개념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적게 차고 있으니까 이게 언더가 되니까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언더가 되면 그쪽으로 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을 더 찬다는 건 그쪽으로 피를 더 끌어당긴다는 뜻이거든요. 그쪽으로 피를 더 끌어당겨야 몸 전체의 균형이 자꾸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끔씩은 또 이렇게 있어도 뭔가 좀 딸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내가 왼쪽 다리 안쪽에다가도 옆구리에 대는 것처럼 물병을 비스듬히 왼발 안쪽에다가도 물병을 1개 내지 2개를 기대 보면 그것도 또 좋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옆구리도 이렇게 해놓고 다리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물병까지 2개를 기대 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이 다리가 엄청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물병 기대 놓은 걸 막 그도 차버리고 싶은 욕구가 들 정도로 불편해.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도는 거야. 자, 처음에는 좋았다라는 건 피가 부족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물병을 기대 놨더니만은 처음에는 좋았다. 근데 30분쯤 지나니까 나빠졌다라는 거는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병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죠? 물병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왼쪽 다리가 언더냐 오바냐를 찾아가야 하는 옆구리도. 그러니까 옆구리도 이제 워낙 옆에 물병을 2개를 기대고 또 모래주머니도 걸치고 하니까 좋으니까 이거는 좀 많이 언더죠. 그죠? 다리도 좀 많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안 좋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옆구리도 이게 많이 부족하니까 누워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활동하니까 컨디션이 유지되는 시간이 지극히 짧더라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면 컨디션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컨디션이 계속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컨디션이 좋은 지속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저희 하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옆구리를 찾아. 나처럼. 그러니까 옆구리를, 나는 이제 간간히 250을 찾다가 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500을 차보러 가겠습니다. 500을 차고 일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500을 차니까. 근데 지금은 또 250 정도만 차고 있습니다. 이제 500이 어느 순간에 부담스러워지면서 이 골반 쪽, 옆구리 엉덩이 쪽하고요, 골반뼈 있는 쪽하고 이쪽이 막 되게 아프더래요. 되게 아파서 조금 아픈 거는 명현현상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혹시 명현현상? 명현현상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참아보자 했는데 이게 막 점점 더 아파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옆구리에 참고 있는 걸 500을 250으로 내리니까 그 불편한 것이 싹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500이 필요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0으로 내리니까 좋더라. 250으로 내렸는데 그게 또 250이 적정이다 언더다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또 만약에 누워서 또 물병을 계속 기대서 좋다 그러면 250이 언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400을 차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50, 500은 아니고 한
500과 250 중간쯤에 한 400 정도를 이렇게 차보기도 하고, 또 그게 불편하면 다시 250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만약에 또 그게 또 언더가 되면 이제 400은 아니고 한 350이나 이렇게 차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조정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옆구리는 이렇게 됐고, 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도 언더가 분명한데, 우리가 활동 중량을 1250으로 맥시멈을, 그러니까 최대 중량을 못 박아 놓은 거는 1250 이상 차면, 만약에 1500 정도를 차면 걸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활동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누워있을 때 보충을 하고 일어났을 때는 한 1250만 차고 활동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집에 있을 때, 외출하기 전까지 집에 있을 때는 왼쪽 다리가 언더가 분명하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 이게 활동 중량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필요한 중량이라고 생각해서 한 1500 정도를 차보자. 이제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을 차고 옆구리에 250, 뭐 때로는 400, 뭐 이런 걸 차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컨디션 지속 시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컨디션 자체도 좀 올라와 있고 컨디션 지속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충을 좀 이렇게 한 템포 늦춰도 좀 지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여튼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천을 추가로 보충할 때는 왼손도 거의 합당하게 천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왼손이 왼쪽 다리보다 1750 더 무겁게 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가슴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올려서 좋으면, 이 왼쪽 가슴에 피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특별히 왼쪽 이 상체 쪽에 피가 굉장히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 가슴에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올려보시고, 이게 피가 채워지면 뭔가 몸이 안정감이 들어요. 안정감이. 근데 피가 부족하면 자꾸 이 왼쪽 상체가 불편해요. 가슴도 막 땡기고 아프고 막 그래요. 왼쪽 팔도 막 불편하고. 근데 이 왼쪽 팔이 오바 상황에서도 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자꾸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계속 오버가 된다, 계속 언더가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을 채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오버가 돼서, 오버가 되면 또 중량을 내려줘야 되고, 내렸는데 또 언더가 되면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더가 되고 오버가 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측면은, 내가 중량의 변화를 줬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로 구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하고 경험이 충분하다 보면 정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상이란 거는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정상과 저한테 나타나는 정상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다고 해요. 뭐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엉뚱한 다른 정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좋고 나쁜 걸 어느 정도 구분하시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프다, 뭐 손가락이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뭐 골반이 아프다, 아프다라는 것과 이런 말이 있어요. 몸 전체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프다, 그 특정한 부분이 아프니까 나는 컨디션이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게 그거는 명현현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건 몸 전체가 릴렉스 된다. 이게 또 몸에 열이 한번 살 올라온다. 혈액순환이 되면 열이, 근데 이게 좋아지면서 몸이 갑자기 팍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산등성이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피가 어떤 안 가는 부분으로 가다가 보면 이렇게 뭔가 몸이 갑자기 한번 확 차가워졌다가
다시 은근하게 몸이 싹 열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가워진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고, 또 몸이 뜨겁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막 얼굴이 항상 뜨거운 사람, 두피가 항상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손이 항상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손이 차가워서, 손발이 차가워서 수족 냉증이 다가오고 이러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손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항상 발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상만 갖고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건데,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손은 차가운데 몸은 좀 차분해지고 릴렉스가 된다. 몸이 좀 편안해진다. 이게 컨디션이 좋아진다. 중량을 변화를 줬을 때 몸이 좀 차분해진다. 이게 컨디션이 좋아진다. 내가 중량을 올렸더니만 몸이 차분해진다. 이거 뭐, 이거 언더였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언더였으니까 중량을 올리니까 몸이 차분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설사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자, 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나타나고 저희 딸아이한테도 한번 나타났던, 저한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제가 오른쪽 옆구리에, 그러니까 저는 오바가 있어서 오른쪽 옆구리에 찼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오른쪽 옆구리에 찼는데, 이걸 차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았는데, 좋은 과정에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희 아내, 저는 이걸 경험해보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옆구리 쪽이 뻐근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걸, 이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뻐근해지는 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여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운동도 그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보고 하니까 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또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 하루 정도 지나니까 그 불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명현현상이에요. 그죠? 저도 그랬지만 저희 딸아이도, 저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릎이 또 한 번 아팠어요. 양쪽 무릎이 이렇게 이게 뭔가 무릎이 좀 어긋난다는 느낌,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무릎이 되게, 저희 딸아이가 되게 아팠고, 저는 살짝 아팠고, 저희 아내도 좀 아팠던 것 같은데, 양쪽 무릎이 막 아픈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뭔가 창자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리 혈액순환이 확 바뀌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계속 해봐라. 그러니까 옆구리 운동도 하고 기립근 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도 그렇게 물어봤죠. 무릎이 막 아프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무릎은 아픈데 몸 상태는 어떠냐? 몸 전체 컨디션은 어떠냐? 하니까 전체는 괜찮대요. 근데 무릎만 아프더라는 겁니다. 근데 무릎도 아프고 만약 몸 전체가 컨디션이 나쁘면 그건 나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픈데 몸 전체는 좋은 편이다. 이거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중량 변화를 줘서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른쪽 옆구리에 약해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다. 그거는 좀 명현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현현상, 저희 아내가 아까 500을 찾다가 250으로 내렸던 케이스 있잖아요.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엉덩이 뒤쪽 그쪽하고 이래 뭐 하여튼 앞쪽인가 딱 특정한 부위를 집어내기는 힘들지만 그 부분이 막 피가 이렇게 막 몰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쪽이 개선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들어왔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쪽에 막 불편함이 왔는데, 제가 중량을 한번 더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500을 차고 있던 걸 750으로 바꿔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보시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 제가 가끔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는 안 하는데, 너무 아프면 너무 참을 필요 없다. 후퇴했다가 다시 올라가 보면
적응이 돼서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도 그 통증이 안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안 오다가 갑자기 피가 들어오니까 그 좁아진 혈관에 피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게 옆구리에서 위로 피가 쭉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 옆구리 쪽 상체 쪽은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피가 왔어요. 그냥 그까지 피가 막 집중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 팽창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500에서 750 올려보니까 더 아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적응을 시키면서 올라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후퇴 전략을 쓴 겁니다. 250으로 내리니까 올라오는 피가 옆구리 쪽으로 오는 피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사그라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0이 언더다 오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나중에 다시 500을 차보면 그 통증이 안 나타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심도 깊게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이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프니까 나쁘다. 안 아프니까 좋다. 안 아파도 요 컨디션이 아주 막 확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아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아파도 컨디션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팔이 아픈데 몸은 되게 가벼워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팔 쪽으로 문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생기긴 생겼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뭐 저희 아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아내가 하고 있는 걸 모든 걸 설명드리기는 뭐 이 동영상 한두 개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옆구리는 하여튼 250을 찾고 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이나 뭐 가족들끼리 앉아서 TV를 본다. 저녁에 이래 앉아서 들어가다 잠시라도 TV를 보고 그냥 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데 식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또 뭐 식사를 하다가 또 TV를 보게 되면 또 TV가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뭐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아무리 TV가 재밌어도 일어나서 운동을 한 번씩 하고 와서 또 TV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옆구리가 약해서 250을 차기도 했지만 500을 차기도 하고 250을 차기도 합니다. 그죠? 왼쪽 다리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는 그냥 1500을 차보자 이래 됐습니다. 1500을 차니까 컨디션이 더 좋다. 근데 1500이 이게 충분한 중량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누워있을 때 왼쪽 다리에 기존에 차고 있던 1250과 또 보충으로 1000을 채웠고 또 어떤 때는 물병까지 이렇게 기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언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보충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충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다, 혹은 잠깐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이제 바깥에 나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면 1500을 차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1500 차고 1시간만 걸으면 사람 퍼져버려요. 근데 집에 있을 때 뭐 앉았다가 잠깐 일어났다가 설거지 정도 한다. 이 정도는 1500을 차도 괜찮아요. 근데 1500을 찬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오버가 됐다, 적정 중량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식사할 때 저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침대 앞에 이게 침대가 약간 딱딱한 침대인데 이렇게 TV 보기 위해서 앞에 소파는 아니고 약간 딱딱한 침대예요. 약간 돌침대 같은 건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밥을 먹는데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특히 왼쪽 다리 안쪽으로 많이 약하거든요. 물론 오른쪽 발 바깥쪽도 약하지만은 왼쪽 다리 안쪽이 굉장히 약해서 중량을 뭐 누워있을 때 1250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1000을 더하기도 하고 물병까지 기대 놓고도 하니까 1500을 찬다고 해서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칭 바 있잖아요. 고무줄 스트레칭 바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그죠? 그걸 침대 저쪽 왼쪽 침대 왼쪽 침대 다리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하나 걸었어요.
묶어갖고 저희 안에 쪽으로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겨갖고 뭐 당길 필요 그냥 거리 조정해갖고 그죠? 거리 조정해갖고 뭐 스트레칭을 한번 더 묶든지 한 바퀴 더 돌리든지 거리 조정해서 저희 안에 왼쪽 발목에다가 왼쪽에서 스트레칭 바스 와서 왼쪽 발목에 걸리니까 왼쪽 발목 안쪽에 스트레칭 바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왼쪽 발바닥을 안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간간히 옆구리도 약하니까 옆구리 쪽도 엉덩이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면서 식사를 하고 또 TV를 보고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만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더인데 얼마나 언더인지를 구분을 해내니까 이제 대처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 방법은 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거는 방법적인 거는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방법을 엉뚱하게 해서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세게 당기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힘만큼 왼쪽 발목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래 당겨야 되겠죠. 그죠? 너무 당기면 또 오버가 돼서 싫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풀어주고. 이런 걸 해내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칭 바를 당기고 있다는 건 이게 약한 힘은 아니에요. 최소한 1kg 이상의 힘은 나는 거예요. 살짝. 세게 당겨버리면 뭐 2kg, 3kg도 힘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500만큼 당길 건지 1kg만큼 당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그리고 골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뭐 계속 골반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골반은 중간중간에 뭐 한 뭐 30초나 1분에 한 번씩 툭툭 이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컨디션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되니까 TV를 가족들끼리 같이 좀 더 볼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로 또 대화로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좀 몸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외출을 하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끔 해야죠. 되게끔. 자, 안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내 몸이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외출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걸 더 적극 추천합니다. 몸이 충분히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나가서 운동으로 내가 감당이 된다 이럴 때까지는 좀 집에서 머물러 주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게 해당하는 대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앉아있을 때는 왼쪽 다리 좀 더 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앉아있을 때는 왼손에도 좀 더 차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옆구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예요. 또 엉덩이를 골반을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럴 때 뭔가 왼쪽 강화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출해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커피숍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그건 한 5분이나 10분이나 일찍 가서 내가 만나는 상대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프다라는 걸 이해해 주고 내가 이런 뭐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왼쪽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그으세요. 집에서처럼.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고 나는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방법은 있는데 자기가 안 해서 안 해버렸는데 컨디션이 떨어졌으면 그건 이제 자기가 회복을 해야죠. 집에 와서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1분 1초라도 떨어지는 걸 허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외출을 안 할지언정, 사람을 안 만날지언정.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힘들지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상황들을 자꾸 배제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건 해야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가짐, 또 내 병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 저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방법이나 원리나 방법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뿐입니다.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 또 여러분 몸을 관찰하지 않는 우울을 범하지 말라고 했죠. 자,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최소한 30이나 50은 내 몸을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50이나 70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눈 뜨고 있는 동안에요.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뭔가 적용은 해야 되죠. 자기 몸을 계속해서 30이나 50을 관찰하는 사람은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대비를 하니까, 예상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병을 통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뭐 모래주머니 중량을 조절했더니만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컨디션이 딱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컨디션이 좋아지면, 제가 옛날에 어떠네요. 항상 컨디션이 나쁘다가 컨디션이 좀 좋다고 느끼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 가끔 가다가. 그런 날 이상하게 라면이 땡기는 거야. 내가 먹으면 안 좋아진다는 걸 저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안 좋으니까 가끔 좋은 날, 평상시에 못 먹던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먹어요.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먹고 숟가락 탁 놓으면 창자가 이제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보상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보상심리가. 항상 안 좋다가 어느 순간 좋아지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좀 안 좋다가 좀 좋아져요. 안 좋을 때는요, 남 생각을 안 해요. 뭐 심지어 가족들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좀 좋아지면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나요. 그 전화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뭐 전화를, 또 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다. 막 평상시에 못하던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해보면 또 컨디션 망가뜨려 버려요. 이런 상황을 저한테서도 많이 봤지만, 저희 아내나 제가 도와드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런 상황에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물론 지금까지도 저도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 저는 지극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이고 좋아지는 거거든요.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성공적인, 가능성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좀 좋아지면,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냥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막 좋아지면 사람이 엉뚱해요. 컨디션이 되게 나쁠 때는요, 이래 막
스마트폰을 뭐 유튜브를 볼 기분도 안 들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손에 뭐 들고 있는 것만 또 짜증나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고 느껴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막 스마트폰 들고 막 그동안 못 봤던 거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막 보고 싶고 운동은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을 뭐 저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하고, 설사 뭔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몸이 자꾸 좋아지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언제 왼쪽 다리가 언더가 될지 오버가 될지 모르거든요. 언제 옆구리가 언더가 될지 오버가 될지 몰라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죠. 좋을 때는 기본적인 운동들을 살살 집중하고 기다리세요. 좋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운동을 살살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좋을 때 너무 운동을 요란스럽게 해버리면 기껏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져요. 먹힘 현상이나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리되지 않게 적용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자꾸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좀, 이 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막 내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진짜로 그게 내가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봐요.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의지로 못 바꿔요. 쉽게 못 바꿔요. 그죠? 근데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니까 그게 바뀌어 있는 내 모습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냐 오바냐 이 판단하는 것도 지혜에 가까워요. 자기 몸을 관찰하고 파악해내고 분석해내고,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잠언서, 솔로몬이 써놓은 잠언서,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뭔지 젊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인생의 지혜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기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잘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관찰하고 잘 느껴야 뭐 언든지 오반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량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중량을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번뜩번뜩, 야, 너 이거 오바 같아라고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 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한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언든지 오반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될 문제다. 근데 우리라도 기도를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계속 주시면, 우리 몸을 더 잘 다스려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또 세상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집중하고 연구하고 또 동영상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제가 막 이렇게 자꾸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전 중요한 부분을 자꾸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들,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 오류를 범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최소화하시고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걸 해오면서, 연구해 오면서. 여러분,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큰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